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데는 롯데 구단에 아니면 롯데 벤치 혹은 서튼 감독 이런 쪽에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감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안중열 죽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안중열 선수가 이미 2군에서 뛰고 있는 건 저도 기록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안중열이란 사람을 아직까지 1군에 올리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안중열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2군에서 대신 게임을 뛰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혹시 이름만 안중열이 올려져 있고 안중열 선수가 세상을 이미 떠났는지 그런 생각,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왜 제가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의 지금 주전 포수는 정보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정보근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지시환 선수보다 더 높은 비율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전담 포수제를 채택했는데요. 지시환 선수는 반즈와 스파크맨, 용병 2명을 끼고 있고 정보근 선수는 그 나머지 박세웅 그리고 김진욱, 이인복 선수 이렇게 3명을 정보근 선수가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시환 선수하고도 이인복 선수가 많이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인복 선수도 정보근 선수하고 연속적으로 맞추면서 결국 3대2의 비율로 정보근 선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지. 정보근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가 괜찮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선수가 그래도 도루 저지가 괜찮고 프레이밍이 나쁘지 않다. 프레이밍이 진짜 롯데 내에선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포수는 수비수일 뿐만 아니라 타자죠. 정보근 선수의 올 시즌 WRC 플러스는 5월 18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마이너스 12.6입니다. 이게 그냥 마이너스 12.6이면 그냥 뭐 승패 마진 마이너스 이 정도 느낌인가?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WRC 플러스는 어떤 수치냐면요. 100을 평균으로 잡아서 100 위로 숫자가 올라온다. 뭐 110, 120, 130 이렇게 되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잘하는 거고요. 100 밑으로 떨어진다. 90, 80, 70 이렇게 갈수록 평균보다 타격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절대적인 값을 지닌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100에서 0까지 가는 것도 먼데 거기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110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11걸음 뒤에서 타격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보근 선수는 지금 2군에 가도 타격 생산력으로 따지면 위쪽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실력이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뭐 운을 떠나서 그냥 아직까지 1군에서 싸울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정보근 선수에게 대해서 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정보근 선수한테 잔인한 짓이지 왜 이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거지 정보근 선수에 대한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산력이 떨어진 이유는 정보근 선수가 공을 못 본다 뭐 그런 걸 떠나서 타격 기술이 결국 1군급이 아니거든요. 그걸 뒷받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근 선수의 올해 유일한 장타는 2루타 하나가 끝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이 선수가 멀리 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수준인데요. 프로 통산으로 따져도 137경기 273타석에 나와서 2루타 3개 친 게 장타의 끝입니다. 사직구장이 아닌 원정구장에는 정보근 선수가 아직까지 장타를 때려낸 일이 없고요. 이 정도면 상대방 투수가 너무 편하죠. 1번부터 9번에 있는 라인업 중에 정보근 선수 한 명 있으면 이 선수 위주로 아웃카운트를 운영을 해도 되고 주전 타자가 하루에 3타석에 들어선다고 치면 정보근 하나로 이미 1이닝이 삭제가 돼요. 상대팀 선발 투수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근 선수가 라인업에 나온 날 롯데를 상대하는 선발 투수는 1이닝을 그냥 얻어가는 거고 그것도 아무런 체력 소모 없이 1이닝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길게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근 선수가 나온 날 유독 롯데 타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보근이 나왔는데도 타격이 뻥뻥 터져서 경기를 이겼다. 그거는 그날은 정보근 선수가 아니고 평범한 포수가 들어섰으면 뭐 점수를 거의 한 15점에서 20점까지 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정보근 선수를 쓰는 게 손해라는 얘기는 뭐 입 아프게 한 것 같고,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안중열이 있는데도 정보근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중열 선수, 지난해 지시환 선수하고 함께 뛰면서 평균 정도의 타격 생산력을 보이면서 두 선수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안중열과 지시환을 이렇게 나눠서 쓰면 롯데 포수진은 평균에 가까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포수뿐만 아니라 전체 타자의 기준으로도요, 평균에 가까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두 선수가 좋은 시너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후반기 안중열 지시환 체제가 자리를 잡았을 때는 롯데 포수가 약점이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근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안중열 선수는 정보근에 비해서 그렇게 수비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죠. 수비도 괜찮고 타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이 선수를 굳이 2군에만 박아둔다. 이거는 안중열이 죽지 않았냐는 생각을 할 만큼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물론 초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안중열 선수가 시범 경기 이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안중열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4월 달에는 안중열 선수가 2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거의 1할대로 떨어진 타율 이렇게 보면서 예전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머리를 어떻게 굴려서라든지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젠 아니죠. 5월에 안중열 선수는 이미 홈런만 2방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타격이 충분히 회복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수비도 9이닝 내내 경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코로나 후유증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추재현 선수의 경우는 시범 경기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 안중열과 다르게 추재현 선수는 정규리그 개막을 하고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약 한 달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뒤에 코로나에 걸린 추재현이 올라갔다가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동안 안중열을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는 롯데 벤치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올리려면 안중열이 홈런 치는 그 경기 때 바로 올렸어야 돼요. 5월 초였거든요, 그게. 네, 물론 죽지 않았겠죠. 뭐 롯데가 사기 구단도 아니고 안중열 선수가 2군에서 버젓이 뛰고 있으면 그 기록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해봤는데, 팬이 이런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할 만큼 지금 기용이 어이가 없다는 부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 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 타선 문제입니다. 롯데 타선이 4월에는 한동희가 미친듯이 날뛰면서 어떻게든 타격에 구멍이 있었지만 그거를 끌고 갔는데요. 이제는 한동희도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고, 추후에 지금 잘하고 있는 전준우, 안치홍, 이대호의 체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30살을 넘긴 노장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터스는 살아날 기미가 영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상대팀과 경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주려면 하위 타선에서도 쉬어가는 타선 없이 어느 정도 구멍 없는 라인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아섭 선수가 빠진 자리는 지금 당장 누가 하나 자리 잡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 대체 자원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피터스를 빼고 지금 당장 새로운 외국인을 데려와라 이러기에는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포수 부분은 롯데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해요. 지시환 80%, 정보근 20%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일 당장 말소 명단에 정보근 이름 넣고 등록 명단에 안중열 이름 넣어가지고 안중열, 지시환 그 후반기 때 잘했던 그 체제를 쓰면 돼요. 왜 이런 게 있는데도 안 하는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는 팀에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팬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어쨌든 롯데는 이제 5월에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유연한 엔트리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 롯데는 아마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겨내고 지난해 후반기처럼 롯데 타선이 빈틈없이 이렇게 갖춰진다면 저는 반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좋은 엔딩을 맞이할 수 있게 롯데 팀에서 유연한 엔트리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고요. 저희는 뭐 개인적인 감정을 담고 만든 건 아니고 롯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